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작년에요, 신보가 자영업자 빚 1831억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그 금액이 무려 3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그 예상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서 세 줄 요약해 드릴게요.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2020년에 나왔던 그 위탁보증 상품이거든요. 부실률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만큼 소상공인분들이 못 갚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보가 이거를 대의변제를 해줬어요. 한마디로 대의변제가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증가되고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소상공인분들 욕합니다. 왜 못 갚냐? 그리고 왜 신보가 갚교를 하냐? 근데 반대로 보면은요, 갚지 않고 싶어서 안 갚겠습니까? 이게 못 갚는 거거든요, 사실.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문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이 도래됩니다. 이제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 대출이 채무 조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채무 조정을 재조정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만기 연장이라든지 상환유예,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 세 줄 요약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영업자 시한폭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9.3%입니다. 한마디로 10분 중에 1명이 뭐냐면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보가 보증해주는 대출이었어요. 이게 2020년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명 불렀던 소상공인,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출, 이거였거든요. 코로나19 대출이 소상공인에게 해줬던 거, 이게 사실 위탁보증 상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거를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부실률 가볼게요. 위탁보증 부실률. 자, 신보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2020년에는요 0.2%에 불과했어요. 이게 9.3%가 어느 정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얼마나 큰지. 2020년에는요 0.2%에 불과했어요. 물론 채무조정 들어가고 그때 뭐 말 그대로 계속 연장해 줬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0.2%에 불과했던 이 부실률이 올해 3월 말에는요 9.3% 됐어요. 이게 10건 중 하나에 이게 육박한 겁니다. 이게 지금 부실률이. 한마디로 신보 입장에서는요 큰 문제죠, 이게. 근데 지금 업계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지금 이 부실률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는 신보가 당초 예상했던 부실률에 대해서 1.4배에 달해요. 그러니까 예상을 깨고 지금 부실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일반 보증에 비하면 3배까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실률이 심각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부실률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소상공인 못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증 상품이잖아요. 보증 상품의 특징이 뭐예요? 신보가 보증서 준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의 변제를 해줘요, 신보가.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은행 쪽으로. 대의 변제는 소상공인 위탁 보증을 선 신보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의 변제 건수가 보세요. 2020년에는 149건밖에 안 돼요. 근데 2022년에는요 1만 2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무슨 1400 이런 것도 아니야. 149건밖에 아니야. 소상공인분들이 잘 갚았단 말이에요. 안 힘들었어.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막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막 사람들이 막 왜 못 갚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잘 해왔다니까요. 보세요. 2020년에는 149건밖에 안 돼. 잘 갚아왔어. 근데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지금 뭐 일상으로 회복이 됐다 그러지만 소상공인분들한테 그 여파가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제 논리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못 갚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특수한 경우라는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특수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2020년에 149건밖에 안 되는데
2022년인 12,000건이에요. 근데 벌써 3개월 만에 지금 1월부터 이번 연도 3월 말까지 벌써 4,974건이에요. 그럼 이대로 간다 그러면 2만 건에 육박하는 겁니다. 아니,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못 갚는 거예요. 지금 한계가 온 겁니다. 금액 봐볼게요. 금액 2020년에는 이 대입연재 금액, 한마디로 신보가 대신 갚아준 거, 이게 14억밖에 안 됐어. 14억 9천만 원. 그죠?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에는 이게 1831억 원. 지금 3월 말까지, 1월부터 3월 말까지 743억 원. 이대로 가면 3천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작년에 2022년에 대입연재했던, 한마디로 신보가 대신 갚아줬던 금액이 1831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대로 가면은 연말에는 올해는요 3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대입연재 금액이 2020년에 14억밖에 안 됐어요. 소상공인분들이 잘 갚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못 갚아서 못하는 거지, 갚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원래 잘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우리나라. 지금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삐딱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득이 돼야 돼요, 사람들한테. 소상공인 자영업자 첫 번째 위기 가볼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종식이 됩니다. 뭐가? 대출 지원이. 앞서 금융당국이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해줬습니다. 상환유예 조치 해줬어요. 그때 제가 다 얘기했었죠. 대출 만기 연장은 3년이 늘어났고요. 상환유예 조치는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원래 작년 9월에 다 토해내야 돼. 이제 다 갚아야 돼. 그런데 못 갚잖아요. 그래서 상환유예가 1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 9월에 다시 이게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에 종료가 돼요. 돌아온다니까요. 그럼 10월부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정상적으로 빚 갚아야 됩니다. 원금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예가 끝나니까. 만기 연장도요 2025년 9월까지 됐죠. 이게 3년 더 늘어났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도 제가 막 강조해드렸지만은, 금융사의 차주와 협의입니다. 협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3년 만기 연장 됐으니까 좀 더 늘어날 거로 보지만, 은행에서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남들은 몰라. 이건 소상공인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거 진짜 내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야 이거를 알지. 이거 남들이 보면은, 아니 니네 저기 3년 연장해 줬잖아, 상환유예 1년 해줬잖아, 이런 말을 한다니까. 이런 말. 만기 연장은요 금융사의 차주와 협의해야 했어요. 그때 제가 비판했던 게, 야 이렇게 되면 금융사가 은행에서 갚으라고 그러면 이거 갚아야 되는 건데, 물론 만기 연장 해주는 건 좋은데, 이 금융사의 차주가 협의니까 은행이 가만히 있습니까? 돈 갚으라고 그러지. 상환유예는 9월 말에 끝나죠? 10월 말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갚아야 돼요. 이 돈이 어딨냐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위탁보증 부실률도 높아진다 그랬죠? 대입연재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대신 갚아주는 게 신보가. 그러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증가되죠? 신보가 그럼 어떻게? 재정 악화가 되죠. 계속 이제 대입연재 해주니까 재정 악화되겠죠? 그러면 정작 보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증 지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은 보증 재원이 없는 거야. 그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전체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냐 이거야. 그럼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고의연체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해를 구하려면 도덕적 해이 없어야 돼요. 진짜 물론 우리 여정 가족님들 그런 분 없을 거야. 그죠? 저기 다른 분들이 그럴 겁니다. 일부러 안 갚는 분들. 대입연재 뭐 신보에서 알아서 이러면 안 되겠죠.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되겠고요. 그죠? 우리 여정 가족님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정부가 채무조정을 재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무조정 한번 해줬어요. 그죠? 이거를 더 현실적으로 더 늘려, 만기도 늘려주고 상한도 한 번 더 해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까 제가 팩트 보여드렸죠? 이게 팩트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원래 잘 갚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빚 잘 갚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2021년, 22년
코로나 여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상공인한테 늘어나면서 못 갖기 시작하는 거죠. 특수한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잘했던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서 안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갚는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잘 해왔으니까 조금 더 기회를 달라는 거겠죠. 채무조정 다시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만기 연장 다시 한번 해주고 상환유예 다시 해주고 그러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뭐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빚 잘 갚았어요. 제가 팩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자료를 아까 다 봤잖아요. 잘 해왔던 분들인데 지금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회를 줘야죠. 너무 불안해요. 왜 9월달부터 이제는 끝납니다. 상환유예 끝나면 10월달부터 진짜 미친듯이 상환 돌아와요. 그때부터는 막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상환유예 안 해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소상공인들 뭐 각자 도생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게 소상공인 대봐야 알아 이거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아까 이 자료 아니었으면 보세요. 이 자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원래부터 부실률이 높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진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부실률이 0.2% 불과했다니까요. 잘 갚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9.3%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설득력이 있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설득력이 있는 걸 충분히 이런 거 갖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지금 막상 막 빚 돌아오거든요. 막 가슴 쪼그라들죠. 은행에서는 막 상환 하라고 막 그러죠. 상환할 돈은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신보는 대위 변제 해줄 거고, 만약에 신보 보증 없으신 분들은 담보로 받았던 분도 있어요. 담보로. 신용담보가 아니라 부동산 담보 받으신 분들은 이거 뭐 말 그대로 경매 들어가고 공매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진짜 뭐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시간을 달라는 얘기죠. 제 얘기를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자료예요. 오늘이 언제냐면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나온 자료예요. 오늘.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요. 현재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놓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제 의견이 틀렸나요? 제 말이 혹시 틀렸나요? 채무 재조정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부가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저는 이게 더 현실적으로 봐요. 채무 재조정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댓글로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많은 분들 또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보고 소상공인 분들이 현재 이렇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댓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정가족님 남아 계십시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나요? 오늘 나온 자료라서 여러분 이게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 잘 나왔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일단 소상공인 분들은 원래부터 못 갚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정부가 좀 설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자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정가족님들에게 제가 매일 한 5시 정도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스케줄 때문에 밤 8시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강의도 있고 대학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너무 이제 바빠요. 그래서 5시를 좀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밤 8시에 이제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 여기 써져 있는 듯이 매일 밤 8시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사업자를 위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하신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보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로 매일 8시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속보나 긴급방송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수시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소상공인 소급 적용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 정치권에서 뭐 얘기가 나왔다. 뭐 진행을 한다더라. 뭐 손실보전금 뭐 사각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둘러본다더라. 뭐 이런 진짜 뭐 속보 정말 여러분께 빨리 알아야 되는 거 있으면 수시로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속보가 아닌 이상은 밤 8시 여러분과 같이 만나면서 여러분의 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왔던 이슈를 정리해 드리는 기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봐주시고요. 매일 밤 8시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여정은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과장님도 오늘도 좀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 강의 어떻게 신청하냐고 하셨는데요. 무료 강의 제가 5월달에 하잖아요. 요거 소장원 카페 오셔갖고요. 여러분 잠깐만 공지해 드릴게요. 소장원 카페 오시면 지원금 정보에 이 지원금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 여정대학 5월 소상공인 무료 온라인 마케팅, 그래서 온라인 사업 전환 교육이죠. 요거 무료 교육입니다. 요거 여기서 신청하시면 여기 오셔서 여기 링크 있어요. 접수 링크, 접수 링크 하셔서 여러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정과장님도 오늘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셨나요? 자기 전에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또한 또 내일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더욱더 행복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